오늘 여야의 정치 신인 영입 인재 인터뷰를 갖고 있는데요. 조금 전 2부에서 국민의힘의 이수정 예비후보 만나봤고요. 오늘 3부에서는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호 영입 인재신데요. 유삼영 전 총경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삼영 총경입니다. 네. 총경은 아니고 유삼영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총경님을 저희가 인터뷰 모셨던 게 그 경찰국 신설 문제로 한창 뜨거울 때 그때 아마 저희가 최초로 인터뷰했던 걸로 제가 맞습니다. 기억을 하는데 처음으로 인터뷰를 재작년 7월 22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이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을 때는 정복을 입고 나오셨었는데 예, 오늘은 사복이시네요. 예. 정복을 벗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제가 40년간 정복을 입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댓글에서 정복이 참 잘 어울린다는 그런 평을 받았는데 네. 이제 더 이상 못 입게 된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는 제가 옷 벗은 것보다 지금 염려되는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이 방송 인터뷰를 많이는 안 했지만 제가 한 방송 인터뷰 진행자들이 대부분 지금 옷을 벗으신 거예요. 아, 그게 저 옷 벗은 직후에 다 벗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혹시 총경님과 인터뷰 이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요. 저 보니까 TBS의 김어준 진행자가 옷 벗으셨고 최경영 KBS 최경영 주진우 진행자도 벗으셨고 네. 그다음에 표창원 그 신장식 MBC 진행자들 다 보셔서 지금 김종배 진행자님도 좀 무사하기를 바라고 네. 계속 살아남으셔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네. 그 정론 네. 언론의 그 바른 길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초 인터뷰 진행자였는데 그래도 진행을 균형감 있게 잘 하셨는지 아직까지는. 저는 지금 총경님께 여쭤봤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오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뷰만 하면 네. 며칠 있으면 또 안 되시니까. 아무튼 사복은 어떻게 좀 적응이 되십니까? 예, 사복 이렇게 맞춰 입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권에 몸담으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12월 18일 날 이제 영입이 됐으니까 2달이 다 돼갑니다. 네, 2달이 다 돼. 지금 적응이 좀 되세요?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너무 힘든 시기에 와서 그런지. 뭐가 제일 힘드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경찰에서는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시기에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이제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는 뭐 하는 게 모든 게 살얼음판이에요. 그렇죠. 발언하는 것도 말 한마디가 또 뉴스가 되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 생각하고 또 당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저나 출마 지역구는 정하셨어요? 출마 지역구는 지금 당에서 지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그 상징성이라든지 아니면 대립각이라든지 예. 승리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좋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례로는 안 하고 지역구 출마하는 것은 원칙으로 잡으신 거고. 네, 수도권의 지역구 출마를 지금. 수도권. 예. 희망하시는 건 수도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수도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앙에서 윤석열 정부를 좀 더 정확하게 크게 심판하고자 의미 있고 상징이 있는 데서 이제 이렇게 심판하고자 출마를 했습니다. 총경으로서의 마지막 근무지가 울산 아니었던가요? 맞습니다. 혹시 울산에 출마하실 생각은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예. 울산은 제가 잠시 가고 오래 있었던 곳은 아닙니다. 한 6개월 근무하다가 그 지금 대기 발령 등해서 1년을 더 머무른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 제 색깔을 드러내기에는 아직 울산은. 그러면 수도권에 출마해서 정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외치겠다 이런 지금 취지의 말씀으로 지금 그 이해가 되는데 예.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더할 나위 없이 힘들고 국민들이 생활고를 엄청나게 겪고 계시고 이게 안보 위기, 외교 위기, 이 정치적으로 양극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윤석열을 비롯한 검사 독재 정권으로 인함인 이걸 그대로 두면 국민이 계속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걸 심판을 하고 정확하게 견제를 하지 않으면 네. 우리 국가가 위기고 국민은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아직 지역구는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 어디 뭐 지역을 돌고 이러시지는 않으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역민을 직접 만나거나 이런 기회는 없었던 예. 거고. 빨리 지역구가 이제 정해져야 지역민을 돌고 어찌 본다면
어떤 그 여론이라고 민심이라는 것들을 한번 좀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찰 출신 정치인들이 꽤 있습니다. 여야를 그 막론하고 경찰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입문해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직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찰이 위기 상황에서 정확하게 나서서 예. 바른 목소리를 내줬어야 되죠. 예. 가령 우리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의 인사권을 장악을 하고 그 정권의 이제 도구로서 쓰여지는 이런 그 대통령령이 만들어질 때 우리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과반수의 국민들이 우리 경찰서장 회의를 지지했고 네. 대부분의 경찰들이 찬성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분은 반대하셨어요.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셨죠. 경찰을 살리고 경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권의 편을 들고 반대의 길을 가셨죠. 그러면 한번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좀 드려볼게요. 첫째, 경찰국 신설 때 이게 어마어마한 논란이 됐었던 이유는 지금 이제 그 총장님이 잠깐 언급하신 그 점도 있지만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이력 예.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사실 논란이 엄청 컸거든요. 예. 근데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전보돼서 지금 경찰대학장이 어디로 가셨죠? 다른 데로 갔죠? 퇴직하셨죠. 이제 퇴직하셨고 그 뒤에는 경찰국 논란이 싹 이제 일체 언급이 안 됩니다. 이건 문제가 해소가 된 겁니까? 가라앉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진 거죠. 경찰국은 이제 이런 반발에 의심해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자맹적으로 표시 안 나게 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죠. 예. 이제 거의 수뇌부하고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노출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이슈를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경찰국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의 인사권이 경찰국을 통해서 지금 행안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 정권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너희들은 여기에 집중해라 하는 그런 시그널을 준 거예요. 경찰국에서 무슨 그 액션이 드러난 액션이 없더라도 우리 그 경찰의 인사권은 경찰국에 있다. 예. 경찰국의 코드를 맞춰야 된다. 그게 가장 심각합니다. 경찰의 관심은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지금 경찰국에서 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잘 보일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경찰이 정권의 경찰로 가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똑같은 사건이죠. 우리 국민의 안전이 의심되는 그런 이태원 할로윈 축제가 있었고 대통령 그 관저 주변에 시위가 있어갖고 경호가 문제됐다. 그러면 어느 걸 더 우선으로 해야 되냐? 예전 같으면 당연히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네. 같은 날 벌어진 일에 대부분의 경찰 경력이 어디 갔습니까? 경호 경력에 배치됐죠. 그렇게 연결이 된다. 네, 그래서 경찰국은 경찰의 시선을 국민으로부터 뺏어서 정권에 갖다 놨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그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을 보시면 그게 예. 극명하게 드러나죠. 예. 이게 이 사건을 그동안 하던 절차대로 그 하고 이 지금 보시면 범죄 현장이 40분도 안 돼서 다 치워져 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 뭡니까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안 돼요. 네. 그 정당법 때문에 정치적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면 전 국민이 수사에 협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있는데 그걸 공개를 안 해요. 네. 그다음에 당적이나 당적 변경을 공개를 안 하고 변명문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렇지만 언뜻 여당에 유리한 사항은 흘러 나오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타는 거죠. 그리고 그 대테러 상황실의 그 문자 보고를 보면 이에서 이재명 대표의 피해 사항을 축소를 하는 그런 걸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예. 보수 유튜버들이 그 자작극이다. 젓가락으로 찍었다. 헬기는 왜 탔느냐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이런 소재로 활용이 된 거죠. 경찰의 그런 소극적인 정치적인 의도를 이제 편향성을 가진 그런 소극적인 행위가 결국에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경찰국 신설 이후에 더 두드러진 나타나는 경향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울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울산시장 선거계 이른바 사건. 예. 그거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고 유죄 판단을 받은 사람 중에는 황운하 당시 청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의 경찰 행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형이 확정이 안 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지 못하지만 네. 어느 쪽이든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안 되는데 네. 그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목도한 이런 그 저는 이재명 대표 사건 현장에 있었고 부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네. 울산에서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울산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한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건 정치적 사건은 아니고 경찰에 대한 어떤 그 논란 중에 하나의 축이 고 이성균 씨. 예. 그 이른바 마약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도 경찰에 대한 지탄이 상당히 컸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예, 어떻게 경찰 지켜보셨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피내사자라고 네. 원래 원칙은 내사를 하다가 수사로 들어가서 구속을 하든 불구속을 해서 기소가 되면 그때 이제 그 공개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네. 아무리 그 사회적인 법익을 위해서라도 내 피내사자의 원하지 않는 신상을 사실상 공개를 흘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공개가 되고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잘못된 사건. 수사였다. 죄송하게 생각하죠. 그래요. 예. 근데 아무도 책임 안 지던데요, 경찰에서. 이번 정권에서 책임은 잘 안 집니다. 모든 상황에 책임이 옳게 책임지는 일이 없었죠. 그래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뭐 제대로 평가가 되었습니까? 아무 책임지는 일은 그럼 없습니다. 이건 지금 이태원 참사를 말씀하셨으니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최종적으로 하여간 기소는 됐어요. 혹시 이게 경찰에 던지는 어떤 무언의 메시지 이런 게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 무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맞아요.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정권에 협조하는 경찰에 대한 배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론이 난 거죠.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럼 혹시 그 총경님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의원이 되신다면 행안위에 가셔가지고 경찰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개선하겠다 혹시 이런 의지실까요? 맞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는 이유가 예. 국회에 가기를 희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제가 조직 내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해도 안 된다. 음. 그래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경찰을 바로 해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안심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건 당연히 행안위로 가야 되고 제가 하면 제일 먼저 1호 법안을 상징성 있는 1호 법안으로 경찰국을 폐지하는 사실상 폐지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법안을 제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호 법안으로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 예, 겁니까? 만약에 이제 그 의원이 된다면 예.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를 좀 여쭤볼게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KBS 대담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데 혹시 이 문제가 선거 민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고 또 어떻게 이게 그 사법적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금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금품 받은 거를 법대로 그러고 예전에 하던 대로 네. 다른 사람한테 한 잣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뭐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 정해진 대로 이전에 했던 대로 네. 다른 사람한테 했던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전에 했다 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걸 받으셔가지고 곤욕을 치르셨죠. 사법 받으셨고 지금 국정농단 사건 예, 때? 예.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는 이런 일련의 수사와 압수수색 이런 거를 연상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뭐 불문 가지 물어보지도 않아도 아는 사항이고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는 다르게 한다. 그러면 그게 불공정의 이야기고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아까도 잠깐 검사 독재를 언급을 하시던데 예. 지금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시는 겁니까? 예. 어떤 점에서요? 모든 걸 검사들이 결정을 하죠. 정부 요직이 이 검사들에 의해서 장악이 됐고 네. 그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힌트가 뭔가 법무부의 그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게 있죠. 네, 있죠. 그게 각 정부 모든 기관의 그 고위직 장차관들에 대한 인사 초안을 만드는 겁니다. 검증 초안을 만드는데
그러면 법무부의 잘못 보이면 어찌 되겠습니까? 법무부가 장악한 검사의 잘못 보이면 정부 어느 부서에도 장차관을 못 하기 때문에 네. 정부 모든 부처가 이제 그 법무부에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경찰이 경찰국을 통해서 인사를 장악해서 경찰을 이렇게 그 장악했듯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것은 정부 각 부처의 장차관의 인사를 장악함으로써 각 부처를 장악한 거죠. 결국 조직 장악이라는 게 인사 장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국 문제도 심각했던 게 그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관을 둔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행정부 안의 이야기고 예. 입법부에도 이제 그런 지금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입법부의 공천을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로서 맺어진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공천이 갈 것이라 하고 그 유리한 그 뭐라 그럽니까? 유리한 그 공천에 대해서는 다 그 중진들이 자리를 비키게 하고 예, 험지 출마론 얘기 나오죠. 예. 보내고 예. 유익한 데는 이제 그렇게 가서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를 다 장악한 이런 게 이제 독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도권 출마를 희망하셨는데 당에서 그러니까 지정하는 수도권 이 지역구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따르실 겁니까? 예. 수도권이라면 어디든지 간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인터뷰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 꼭 살아남으세요. 유사명 전 총경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